공부가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정 공부가 재밌을 수도 있는 성인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만 하는 학생 때는 더욱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나그네 옷을 벗긴 태양의 우화처럼 부모님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아이들의 공부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예전에 오늘부터 따라해보는 우리 아이 공부하게 만드는 엄마의 말로 칭찬의 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 공부 의지를 꺾어버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뭘까요? 우선은 모 자녀 양육 프로그램에 의하면 학원 가라, 공부해라 라는 지시성 말들이 있었고요. 학교에서 아이들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인용해보면 공부해, 공부는 언제 하니?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안 돼, 하지마, 그만해, 넌 안 돼, 넌 못해, 그것밖에 못하니? 방 좀 치워, 그럴 거면 왜 태어났니? 커서 뭐가 될래? 지금 어디야? 같은 것들이랍니다. 대부분 참 부정적인 말들이죠. 특히 여기서 아이들 입장에서 제일 속상한 건 남들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정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에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보기에 겨워서는 엄마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니? 더 사정이 안 좋은 애들도 잘만 버텨 라고 말해버리면 아이는 왠지 억울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이럴 때 정답은 아이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인데 사실 알면서도 상처가 될 말들이 더 쉽게 나가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비교의 말들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냥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분석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말들이에요. 우선 다른 아이와의 비교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동일 조건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라나는 과정, 특히 초등 때에는 아이들의 속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가르쳐본 아이들 중에도 수학머리가 트이는 때와 속도가 아이들별로 매우 달랐습니다. 수학에서 공부해야 할 것들 중에는 구체적 개념과 추상적 개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던 초등 1, 2학년의 수학을 지나서 추상적인 개념들, 예컨대 분수나 나눗셈, 큰 수의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시각적인 확인 없이 쓰여진 수학 기호들만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의 두뇌 활성화 또는 수학적 이해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세요. 초2인데 조금 선행을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초3의 분수를 정말 이해를 못한다. 나눗셈을 계속 설명해야만 한다. 미취학 때 숫자 세기랑 두 자릿수 더하기 빼기 정말 잘했는데 갑자기 수학을 왜 못하지? 우리 애 수학 천재인 줄 알았어요. 등등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걸 꼭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거 이해 못하는 바람에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또는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걱정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를 지나게 되면 별 문제 없이 이해하는 능력이 저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학년이 지나면 수학 교과 자체가 나선형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개념이 또 나오고 또 심화되는 과정으로 가면서 이해가 가능한 순간이 오기도 해요. 제가 아주 뛰어난 아이가 아닌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너무 빠른 선행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3 때 이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3개월 정도 고생했던 걸 5학년이 되면 한 달만 해도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2년간의 차이는 쌓이는 수학적 지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해 수준, 즉 뇌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초등 저학년, 중학년 때 아이의 상태를 주변의 빠른 아이의 사례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 3, 4학년 때까지는 결국 그 시기를 지나면 사실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본인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인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꼭 힘겨운 심화를 하지 못한 걸 찜찜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수학을 잘하기 위한 인지기능 중에서 작업 기억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습득한 지식과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조작하는 능력인데요. 수학을 보통 개념 이해와 구조화된 지식 형성이 중요한 과목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필요한 공식이나 규칙 등을 암기해서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수학에서의 암기는 단순 암기를 배제한다는 것이지 장기적인 기억력은 오히려 권장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많이 풀어볼수록 이 작업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의 작업 기억 용량은 나이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충분히 발달되었을 때, 저는 그 시기가 빠르면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 때라고 보는데요. 이때 집중적으로 넣어야지 그 전에 아무리 반복적으로 해봤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비중이 적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은 수학을 이해하는 속도가 늦다고 해도, 반복하는데도 계속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해도 기다려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아이와의 비교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셨죠? 그리고 비난의 말 중에는 아이 탓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우리 집에 이런 애 없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나중에 백수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역량이 많지만 아이들의 학습력에 유전적인 요인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하지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 예를 들어 장기 기억력, 시공간적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등은 얼마든지 훈련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발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또 개발하는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장기 기억력은 누적 반복 학습에 의해서 서서히 용량을 늘려가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면 되고요. 시공간적 이해 능력은 앞서 말씀드린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개념으로 치환해서 이해하는 과정. 예를 들어 쌓기나무를 이해 못한다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남들보다 부족한 능력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론 능력은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즉 정보를 분석하고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중풀이 방식을 추천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풀이로 해결하는 노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개발될 여지가 많은데 환경 탓, 아이 탓을 하고 계시다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가로막고 계신 겁니다. 인정하고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아이의 학습 자존감을 꺾는 이런 말 한마디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를 초심으로 돌려놓는 것들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것들은 어른들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해도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다른, 올바른,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게 1차적인 이유고요. 또 두 번째는 어른들이 잡아놓은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둘 다 저는 우리 어른들이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고요. 아이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세워주시고 또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객관적으로 수학 실력이 좋지 않은 아이들도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실현 가능하고 또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성장하게 된다면 아이들도 수학이 단지 싫지만은 않습니다. 못하는 공부는 노력해서 나아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싫어하는 공부는 나아지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싫어하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모든 공부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걱정돼서 또는 나중에 아이가 부모를 원망하는 날이 올까봐 일부러 악역을 맡는 부모님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그쳐서 절대 하기 싫은 공부 하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나그네 옷을 벗기는 태양처럼 우리 아이에게 어떤 말들이 필요한지 아이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